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아들. 전생에 무슨 엄마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게 우리 아들을 키우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참.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에서 그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왜 이토록 허망하게 떠났는지 아버지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아들 기다려. 그래. 꼭 안아줄게. 아이고. 이렇게 날이 좋은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네. 우리 여기 있어. 아kam이 아유,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있었어? 새끼 닮고 싶어서 어떻게 여기서 있어? 아우, 세상에 그만 좀, 그만 좀. 6살, 8살 두 아이를 두고 마음 편히 눈 감지 못했을 내 아들. 나 무서워서 어떻게 거기. 두 아이의 아빠였네요. 아이고. 엄마를 데리고 가. 차라리 엄마를 데리고 가. 엄마를 데리고 가. 꼭 아프러 줄 테니까.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애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만 지내고 있어. 마지막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얼마나 아파서 얼마나 맞을 때 아파서 죽냐. 맞아서 그랬다고요? 무슨 일이죠? 올해 38. 한 집안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였던 태우 씨. 대체 왜 죽음에 이른 걸까요? 그러니까요. 사건은 지난 8월 4일 벌어졌습니다. 그날 회사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태우 씨. 애들 서로 같이 키우니까 애들 얘기도 하고 저하고는 되게 형 동생이었어요. 그냥 뭐 같은 동네 사는 형 동생. 그냥 술 한잔하면서 얘기 나누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뭐 가방도 잘 챙기고 뭐 술 취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데요. 예. 8시쯤 동료와 헤어진 태우 씨는 인근 술집에서 혼자 맥주 2~3병을 더 마셨다고 합니다. 상가 주변 CCTV에 모습이 포착된 건 밤 10시 34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명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있는 태우 씨.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휘청거릴 정도로 아이고, 갖고 있는 것 아이고, 같아요. 아이고. 오, 세게만. 어휴. 아이고. 참. 잠시 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아이고. 병원에 연락을 받고 달려가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는데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완전히 다 기계가 꽂아져 있고 발가벗겨진 채로 호흡기 꽂고 있고 기계로 이제 심호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태우 씨. 온몸에는 폭행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목덜미의 상처도 심해요. 예.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지 13시간 만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뒤 후두부 쪽이 뒤쪽 목덜미에 강한 충격으로 인해 갖고 핏줄이 터져서 뇌출혈로 이미 사망을 해서 왔다고 담당 의사가 그 소견을 얘기했어요.
눈 한 번 뜨지 못해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난 아들. 어떻게 이런 사건에 휘말렸는지 부모님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아까워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애는 큰 소리 한 번을 안 지는 애 여기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평생 흔한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던 착한 아들. 아이들에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다고 합니다. 애들이 아빠를 얼마나 찾을까요?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 어디 갔냐고 자꾸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6살 먹은 거는 뛰어다니고 놀지만은 8살짜리는 너무 알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고등학생 형들한테 맞아 죽었어? 어떻게 맞아 죽었어? 그날 태우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건 인근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앞대서 지금 공격하는 아유, 저러면 안 되죠. 저러면 안 되죠. 몇 명입니까 지금? 폭행이 시작되고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쓰러진 태우 씨. 사건은 의정부의 한 번화가에서 일어났는데요.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이었을 텐데. 태우 씨가 의식을 잃은 곳은 한 가게 앞입니다. 그날의 끔찍한 흔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혈흔 같아요. 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태우 씨의 친구들은 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진 거잖아요. 한 가정이. 그렇죠. 그런데 사건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이 SNS를 통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집에 가다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요? 어?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가해자들을 옹호했습니다. 아니 때린 게 아니라 말렸다. 말들이 좀 험하잖아요. 근데 유가족이 이걸 다 보셨어요. SNS에 올리고 언론사에 계속 거짓으로 말하고 다니고 하니까는 지금 진실은 묻혀지고 거짓만 판치잖아요. 누가 하나 뭐 말로라도 사과하러 전화한 사람 하나 없어요. 가해자 쪽. 야, 이게 도대체 오히려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8월 7일 오후 9시 21분. 장례 치르고 있을 때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인터넷 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거의 제 동생이 가해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는 건 CCTV를 지금 확인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SNS 상에는 이미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고 저는 그런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확인차 연락을 드린 거고요. 그날의 진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가면서 봐 사진을 찍고 얼마나 맞은 거냐고. 단서든 뭐든 찾고 싶은 마음이겠죠. 이렇게 계속 피가 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진짜. 그러니까요. 사건 다음 날 태우 씨의 아버지는 사건 현장을 살펴보던 중 우연히 폭행 현장에 함께한 학생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이 현장에 있었고 두 사람이 때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있었다고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같이 있었으니까 저 때문에도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여기 있다고 그 죽은 사람 그 얘기를 하면서 울길래 위로차가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이후 여러 번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친구를 말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문자네요. 그러니까 계속 죄송하다고 보냈네요. 그런데 죄송하다던 학생은 며칠 뒤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뭐 욕하라 그래. 하라 그래. 너 아니야 그래. 야, 니 지금 지옥 간다고 약간 고삐가 풀린 것 같은데. 뭐 안 가는 사람 무혐의 받았는데 나도 징역 간다 하네. 그날 밤 태우 씨를 집단 폭행한 이들은 대체 어떤 학생들일까?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들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걔가 담배를 피면서 남자애 2-3명이랑 그 의식 없애자
살인자잖아 이러면서 에? 살인자 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서로 막 난 아니라고 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 얘들한테 뭐 나 어떻게 저렇게 빠졌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막 와 이번에는 식물인간이 됐네 막 이러면서 됐다 이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들이 SNS에 올렸던 사진도 보내왔는데요. 다 술집 아니에요 지금? 엄청 몰려 다니네요. 고등학생들인데 의정부 시내물이라고 있어요. 그 한 20명끼리 짝지어다니면서 막 술집 몰래 들어서 술 먹고 무면허로 운전하고 담배 피고 여자애들이랑 이상하게 막 안 좋은 문제로도 많이 엮이고 막 보면서 항상 진짜 보이는 게 지나갈 때마다 담배 피고 아니면 술 먹고 뭐 술집에서 나온 상태고 무리지어서 막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소위 말하는 양아치 그 자체예요. 몰려다니면서 난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으면 가서 복장하고 TV 거는 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태우 씨는 그날 왜 그곳에서 그들과 시비가 붙은 걸까? 아이고. 가장 정확한 목격자라 할 수 있는 CCTV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게 고장난 지가 1년이 다 돼요. 아 고장 났다고요? 저기 현장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CCTV잖아요. 혹시 주변 가게에 설치된 CCTV에 당시 상황이 잡힌 것은 없을까? 여기가 살짝 보이는 곳 아닌가? 수소문 끝에 싸움이 시작된 시각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태우 씨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 밤 10시 34분. 걸어가고 있어요. 이때 학생들과 처음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이는데요. 얘기하면서 학생들한테 점점 다가가는 건가요 지금? 그러네요. 그런데 태우 씨가 갑자기 학생을 때립니다. 이후 서로 주먹이 오가고 싸움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넘어졌던 태우 씨가 일어나자 다른 학생이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고. 나머지 학생들도 우르르 몰려갑니다. 야, 이게 뭡니까 정말? 싸움은 점점 집단 폭행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맞을 때마다 몸이 휘청해요. 동시에 막 때리는데요, 저희는 진짜. 다. 비틀거리던 태우 씨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당시의 목격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다행히 목격하신 분이 있네요. 학생들한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는데 그래도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앞 상황은 못 봤는데 먼저 우산으로 때리셔갖고 그 맞은 학생이랑 친구가 맞으니까 화나갖고 그 사람을 같이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우산 맞은 학생이 그 목이랑 이렇게 얼굴을 때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맞고 나서 걔 애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데 빠져나오시면서 너네 하지마 그만해라고 하시고 조금 걸어가시다가 한 5걸음 가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이 친구가 가잖아요. 이때 안 되겠다 이 새끼 오늘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하고. 그런데 태우 씨가 쓰러진 순간을 두고 학생들과 유가족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걷다가 약간 벽돌 같은 데 걸린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쭉 쓰였어요. 싸우고 한참 뒤에 길 가다 쓰러진 게 아닌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넘어지면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거라고. 유가족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다는 입장입니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니고 폭행 도중에 얘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꼬꾸라진 걸로 보이는 거죠. 저희 대원이 현장 갔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심정지 상황이어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외부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고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태우 씨의 목 뒤쪽에는 유독 심한 멍자국이 있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난 상처일까? CCTV를 수십 번 돌려보다 의심 가는 순간을 찾았습니다. 싸움 도중에 한 학생이 뒤로 돌아가더니
갑자기 몸을 숙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달려가 태우 씨의 목덜미를 내려칩니다. 뭘 주워서? 뭘 그렇죠. 주워 들고 뭔가 뒷목을 들고? 쳐요. 네. 네. 예.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전문가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그렇게서 허리를 숙일 이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허리에 숙여서 거의 90도까지 숙였다는 거는 뭔가 바닥에 있는 거에 손을 닿기 위한 행동이지, 숙여서 뭔가를 집었다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뭘 집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태우 씨의 뒷목을 가격한 뒤로도 집단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5초 뒤 휘청거리던 태우 씨가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정말 뭔가를 집어서 가격한 것일까? 때린 학생만이 알겠죠. 아, 당시 그 학생은 다른 교통사고로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입원해? 응? 지금 환자는 여기 없어요. 잠깐 입원했다가 여기 편의점만 간다 그래서 갔다가 글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입원 중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때 자기는 싸운 게 아니고 자기가 말렸다. 경찰들이 증인으로 자기를 데려간다 해서 자기가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아, 네. 퇴원 수속도 밟지 않고요? 그렇죠.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태우 씨는 고등학생들과 싸움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학생들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처음엔 저한테 오셔서 시비를 거셨어요. 욕하시면서 욕을 계속하시면서 5분 동안 욕하시다가 갑자기 친구 한 선생이 갑자기 우산으로 얼굴을 찍어버리셨어요. 술에 취한 태우 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는 겁니다. 태우 씨의 20년 지기 친구들은 평소 그의 성격을 알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술을 많이 마셔도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술주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취하면 이제 바로 집에 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저기 영상만 봐도 장시간 동안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계속 이렇게 참다가 먼저 때렸다면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주먹이 오가기 전 학생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태우 씨. 잠시 후 발길을 돌리는데요. 한 학생이 뒤에서 뭔가 조롱하는 것 같아요. 장난치고. 가다 말고 돌아서서 뭐라 하는 것 같죠? 다시 학생들과 마주한 태우 씨는 2분 정도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먼저 주먹이 나갔는데요. 학생 주장처럼 먼저 때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당시 영상만 있을 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더구나 태우 씨가 사망하면서 상대 증언만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사실 이 사람이 그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가 먼저 폭행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렸으니까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머리를 맞아서 뇌출혈이 있었던 아니면 땅에 부딪혀서 뇌출혈이 발생이 됐건 간에 그 결과 피해자는 사망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쪽에서 밀었죠. 이쪽에 있죠. 지금 여러 명이 우르르 모이죠. 싸우는 그 광경을 그냥 방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막 몰려다니면서 으르는 거예요. 책임의 분산 효과라는 게 있죠. 직접적으로 손은 안 댔지만 막 같이 이렇게 위력을 이용을 해서 그 피해자에게 막 다가가고 하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형적인 청소년들에 의한 집단 폭행,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폭행에 가담했던 학생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학생 핸드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 제작하는 권호정 PD라고 합니다. 아, 네. 의정부 폭행 사건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니에요. 전화 끊을게요. 본인이 아니세요? 네. 거짓말을 하네요. 전화 끊을게요.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해요. 말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 인터뷰하는 모두 인터뷰를 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야, 참. 지난 13일 폭행 치사 혐의로 두 학생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폭행 치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거님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떠난 두 학생. 이날 두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방어권 보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각이 됐네요. 가니까 다 죽어서 왔대는데 왜 기각을 시키냐고. 맞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만해 소리를 너무 그 소리를 질렀다는 게 너무 애통하고. 생때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이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가해 학생들은 이대로 아무 책임도 없게 되는 걸까요?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폭행치사죄가 앞으로도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폭행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가해자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 이후 아버지의 삶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아유, 저 마음이 오죽할까요, 정말.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고통스러워. 왜? 두 하나 말려주지 못하고.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아버지는 못난 죄인이 됩니다. 떠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아들 기다려. 꼭 풀어줄게. 이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내 아들. 아버지는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